법률상 아내의 생활비는 끊으면서 동거인에게는 최소 219억 원 이상의 돈을 쓴 점. 김희영 씨가 지금 바로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 2.7조 가량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최태원 회장의 이른바 하남자 모먼트가 3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가 났습니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4,368억 원이 깎인 패소에 가까운 금액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 쌍방 항소를 하지 않고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김희영 씨와의 법률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재 김희영 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률상 배우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죠. 그럼 김희영 씨가 최태원 회장과의 세기의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최 회장이 별도 유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한 김희영 씨는 상속권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김희영 씨가 최태원 회장과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민법 1003조에 따라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지금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자녀분이 3명 있고 김희영 씨와 최태원 회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1명 있습니다. 총 4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민법 1009조에 따라 자녀 1명의 상속분을 1이라고 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50%가 가산됩니다. 즉 1.5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김희영 씨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11분의 3, 즉 약 27.27%의 비율만큼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 4명은 각각 11분의 2, 즉 18.18%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의 언론에 알려진 재산이 약 8에서 10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러프하게 순 자산을 10조로만 보더라도 김희영 씨가 지금 바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약 2.7조 가량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가 사실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분인 11분의 2에 대해서도 김희영 씨가 관리 처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경제적 이익은 더 막대하게 되겠죠. 나아가 추가적으로 자녀 출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속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이 생길 소지도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상속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상속에 한정하여 대략적으로 추산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희영 씨가 법률혼으로 얻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얼마일지는 정말 감도 안 오는 정도인데요. 여러분,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인간관계까지 품격 있게 정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최태원 회장의 이른바 하남자 모먼트가 3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내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신문사에 혼외자와 이혼 의사를 공개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재벌가의 총수입니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부 사이의 가장 사적인 문제를 아내와 이혼 합의가 되기 전에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해버린 거죠. 최태원 회장이 2015년 12월에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서 노소영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고를 사이에 두고 지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딸을 낳았다라는 부분도 공개를 했었어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혼외자는 이미 약 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도 사실을 배우자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자녀들의 충격과 배우자의 명예를 고려해서 조용히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국민 앞에 먼저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는 단순한 고백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야, 기존 혼인은 이미 끝났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난 새로운 여성하고 사이에 자녀가 있으니까 이혼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네가 이혼 안 하고는 못 베길 거다. 자신의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부부는 이미 끝났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외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감당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미 끝난 결혼이라는 프레임부터 먼저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고, 사실 아이 셋을 낳아준 조광지철을 대공개 망신을 준 정말 용서받기 힘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원도 최 회장과 김희영 씨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그리고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장기간 별거가 혼인관계 파탄 원인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위자료 20억 원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남자 모먼트. 법률상 아내의 생활비는 끊으면서 동거인에게는 최소 219억 원 이상의 돈을 쓴 점.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9년 2월부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2022년 12월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김희영 씨와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부분만 약 219억 원 이상이었고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도 추가로 제공했다라고 판단을 했죠. 한남동 주택을 마련해서 김희영 씨가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했고 김희영 씨와 TNC 재단 설립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계속했고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김희영 씨에게 사실상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 및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점들도 고려를 한 거죠. 자, 이거 219억 감도 안 오죠. 이거 생활비로 환산하면은 매월 1,000만 원씩 사용하면은 약 182년을 쓸 수 있습니다. 매월 3,000만 원씩 사용해도 약 6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사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 회장이 일부 일처제 제도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최소한 이혼이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라도 배우자의 기본적 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씨에게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였으면서도 막상 조강지처인 노소영 관장에게는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게다가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나비아트센터에 대해서도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내보내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력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압박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였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세 번째, 하남자 모먼트. 이혼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9년간의 소송을 통해서 대국민 이혼 중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최 회장 측에서도 2017년 7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조정을 한 노력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죠. 그리고 혼외자도 자기가 품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30년의 결혼 생활을 같이 했고 동고동락했고 자녀도 낳았고 대외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상간녀와 혼외자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하기로 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조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넘게 배우자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살아온 노 관장의 명예를 보호하고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설령 비자금이라 하더라도 300억 원의 돈이 투입되었고 그 배우자로서 대외 활동을 수행했던 점 그리고 가사 양육의 공로 이런 걸 충분히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의 재산 분할이나 향후의 신분 보장, 부양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상남자답게 그냥 5대5 해주겠다. 하지만 내가 회사 경영을 해야 되니까 현금으로 줄게 라고 했었으면 솔직히 그게 합의가 안 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민은 두 사람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유책 배우자라도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소송을 통해서 조강지처를 축출 이혼시킬 수 있더라. 그래서 바람 피운 여자를 법률혼으로 만들 수 있다더라 라는 그런 잘못된 성공 서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김희영 씨가 최태원 회장과 법률혼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이 추측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극단적으로는 돈 많은 유부남 꼬셔서 내 팔자 꽂혔다 인생 역전할 수 있다더라 라는 신데렐라 사고관에 빠지는 여자분들이 있을까봐 몹시 걱정이 됩니다. 최태원 회장의 하남자 모먼트 1. 아내와 책임있게 해결하기 전에 신문사의 혼외자와 이혼 의사를 공개한 거. 2. 법률상 아내의 신용카드와 생활비 지원은 끊으면서 동거인과의 관계에서는 약 219억 원 이상을 사용한 점. 3.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충분한 사과와 조건으로 조용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신에 9년간의 소송을 통해서 한 가족의 해체 과정을 대국민 콘텐츠가 되게 한 점.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장면 중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하남자 모먼트처럼 느껴지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